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4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HBM과 관련한 이런저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이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인 2024년 3분기에 HBM3E 12단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고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공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기사 등을 종합해보면 빠르면 9월, 다음 달이죠. 늦어도 11월에 HBM3 8단과 12단 컬 테스트가 끝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HBM3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보다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HBM3 12단 납품 경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BM3 12단 제품은 호퍼 200 그리고 호퍼 다음 GPU인 블랙엘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블랙엘 양산이 현재 그 내년으로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HBM3 12단 제품은 실제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된다고 보는 게 더 정밀한 사고라고 봅니다. 하이닉스가 밝힌 대로 내년 2분기쯤 되면 이 8단보다는 12단 HBM3 납품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메모리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삼성이 HBM 시장 진입에서 늦었지만 HBM3E부터는 선두를 따라잡는 길이 아직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HBM과 관련한 경쟁은 이미 그 HBM4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인데요. HBM4가 중요한 이유는 이 표준 칩에서 고객 특화 칩인 커스텀 칩으로 변모하는 메모리 특성을 직약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상의 첫 HBM이 바로 HBM4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하이닉스도 2000 포럼을 통해서 M7 즉 빅테크 스펙에 맞춘 HBM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렉과 같은 국내 언론에서도 삼성이 올해인 2024년 4분기까지 HBM4 개발 단계가 테이프아웃 수준까지 갈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 테이프아웃은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설계와 생산 방법론까지 모두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양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삼성도 HBM4가 곧 그 샘플링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 간에 메모리로서 커스텀 칩의 효식격인 HBM4의 고객 잡기 경쟁이 올 연말부터 뜨거워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HBM4의 그 핵심 사양은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폭이 커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HBM3E까지는 1024비트 인터페이스였다면 HBM4부터는 2배죠. 2048이 됩니다. 그래서 칩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발전된 패키징 방법을 채택해야 더 어려운 것이죠. 또 HBM4의 D램 적층 층수도 16층까지 가능해집니다. 이전 HBM3까지는 12단이었었죠. HBM4가 적층 층수를 16단까지 지원하다 보니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지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D램당 용량도 기존 최대 24기가비트에서 32기가비트로 확장됩니다. 이 층수는 물론 층당 용량 밀도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HBM4가 더는 그 표준 칩이 아닌 이유 중 하나는 1층에 있는 베이스 다이 때문인데요. 베이스 다이를 통해서 GPU가 수행하던 일부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연산하는 칩까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그 차세대 메모리의 방향성인데요. HBM4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아시다시피 올 초 하이닉스와 TSMC는 그 HBM4 베이스 다이 개발을 위한 협업을 발표했었죠. 이후 그 TSMC는 유럽 기술 심포지움을 통해서 HBM4 베이스 다이를 12나노와 5나노를 통해서 제작할 것임을 확인했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 최적화시킬 HBM4 베이스 다이는 12나노에서 만들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성능에 최적화된 HBM4에 대해서는 5나노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5나노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 것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HBM4에서 베이스 다이 제작 노드를 4나노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스 다이를 TSMC에 맡겨야 하는 그 하이닉스와 달리 자체 파운드리에서 삼성은 소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칩 제작이 가능한 점을 삼성은 연일 어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엔비디아로서는 삼성이 HBM을 제일 잘 만들고 파운드리도 최고 레벨이 된다면 굳이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따로 소싱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삼성 4나노의 경우는 안정적 수준까지 수율도 끌어올렸습니다. TSMC 입장에서 보면 내심 HBM 성능이 삼성보다는 자신의 경쟁자인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낫길 바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와 그 R&D 밀도와 강도가 훨씬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HBM의 기술 경쟁이 워낙 심해지면서 HBM의 개발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4세대인 HBM3까지는 2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지만 5세대인 HBM3E부터는 1년 주기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가 내년에 양산되는 것이죠. 앞으로 HBM4 베이스 다이 설계는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가 엔비디아, AMD, 인텔, MS, 메타, 애플 등과 같은 프로세서 개발 업체들과 고민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그 마이크론용 베이스 다이, 하이닉스용 베이스 다이, 삼성용 베이스 다이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이스 다이는 파운드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자체 파운드리가 없는 업체는 TSMC,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HBM을 보면 1층에 그 베이스 다이가 설치됨으로써 AI 가속기로 변신한 것이죠. HBM은 전통적인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칩이란 뜻입니다. HBM을 주문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설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객 맞춤형 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도 이전 메모리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모리 업체의 위상이 프로세서 업체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이 HBM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메모리 업체들은 HBM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년 HBM 가격은 최대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하이닉스도 이번 2000 포럼에서 이 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소규모 언어 모델로 AI 칩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다 HBM을 탑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HBM3E까지는 수세적 스탠스였다면 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한 수세적 스탠스였다면 HBM4부터는 HBM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정면 대결 모드를 바꿀 것으로 봅니다. 하이닉스는 2000 포럼에서 HBM이 당분간 그 AI 칩의 메모리 메이저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AI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지금의 HBM보다 성능과 저전력의 측면에서 다른 뛰어난 특징을 가진 차별화된 메모리 혹은 다양한 칩 간 조합이 나타나겠지만 이 상당 기간은 HBM이 메이저 솔루션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HBM4 경쟁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